2년 전 이슈본이 만난 윤종호 씨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18년도 6월 달에 입사를 해서 2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6살이요. 26살. 네. 그때 첫 직장 하셨나요? 네, 첫 직장입니다. 윤 씨가 입사할 당시는 코로나19는 없었지만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통에 취업하기는 녹록지 않았다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분야로 제가 취업을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광고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종호 씨의 입사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정부의 고용 장려금. 장려금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통해 청년 직원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보조받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고 개발자분들께서도 그 시장 상황에 고려해서 연봉을 받기를 희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청년 고용 지원금 같이 한 1인당 75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 그랬을 때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총 3개년도, 2018년도, 19년도, 올해 20년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발자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탄력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인재 채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각종 장려금을 주며 채용을 독려하는 방식은 코로나 전후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으로 저 같은 청년 구직자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취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도 누리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정책이 많이 도움을 줘서 저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당초 취지처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일자리를 만들었냐인데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방식만으로는 작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절적, 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최근 청년 고용 사정은 유례없는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기업이 바라는 인재와 청년 간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고용 상황이 양적으로 개선 중인 지금은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단 2030 세대가 원하는 진로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동묘 벼룩시장입니다. 은재 씨도 스마트폰으로 연신 촬영 중인데요. 사실 서울에 살지만 동묘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 와봐서 그런지 되게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확실히 돌아다니면서 좀 구경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들른 곳은 중고 LP샵입니다. 그건 무슨 음악인가요? 이거 강남정 아, 박남. LP요. 어. 네.
박남정 아세요 혹시? 아, 네, 알아요. 어. 노래를 조금 알아요. 아 진짜요? 원래 몇 년생이시죠? 저 97년생이에요. 은재 씨는 한 음악 회사에서 배경음악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영감을 얻기 위해 수시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서는 편입니다. 본인은 어떤 음악을 주로 지금 들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은 업무를 해야 돼서 업무 레퍼런스 곡을 찾느라고 조금 가사가 없는 곡들을 많이 위주로 듣는 것 같아요. BGM이나 뭐 UAG 같은 것도 많이 듣게 되고. 사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할 때만 해도 엔터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다는데요. 당시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절실했던 건 바로 직무 경험. 아무래도 엔터 비즈니스라는 분야가 되게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취업 정보나 관련된 경험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금 엔터 취업을 준비할 때는 내가 어떤 경험을 쌓아야 그 분야에 취업하기 좋을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그 분야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던 은재 씨에게 희소식이 들려온 건 올해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는 엔터 비즈니스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유은재입니다. 지금 특별한 스펙을 쌓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ESG 청년 친화형 사업을 통해 유명 엔터테인먼트인 RBW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당시 연수를 받은 엔터 회사는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직무 훈련을 제공했는데 은재 씨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직접 미니 앨범의 전 과정을 제작해보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기획부터 제작, 프로모션까지 결국 엔터에서 하는 걸 한번 쭉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 경험해봤다는 거는 저는 프로모션을 하는 사람도 그 앞에 제작이나 기획 과정을 이해하면 훨씬 더 프로모션도 잘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봤다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현업에서 일하는 실무진들한테 배웠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앨범을 발매하는 기회도 흔치 않은 기회이지만 그 앨범을 직접 실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발매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저희끼리만 뭉쳐서 하는 것보다는 실무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취업 전 미리 실제와 같은 직무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스펙을 쌓은 덕분에 지금은 일 잘하는 신입으로 통한다는데요. 아직은 많이 배워가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겠죠? 엔터사에서 경험했던 직무 체험이 현재 회사의 실무를 보는데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터사에서 경험했던 제가 앨범을 발매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기획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제가 하고 있는 직무가 기획 직무이다 보니 그 회사를 경험하면서 쌓았던 기획에 대한 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먼저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협회, 비정부 기구 같은 민간 공급 주체를 활용해 양적 규모를 확대하고 주로 단기 기업 탐방 위주였던
기존 프로그램엔 프로젝트형, 인턴십 같은 유형이 추가될 전망.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실제적으로 고용에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일 경험 기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격증 같은 거는 학원이나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지만 실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쌓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아무래도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초조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국가에서 정책으로 좀 보완을 해준다면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고용 서비스도 지금보다 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독일 유럽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연주 씨. 승무원을 꿈꾸는 연주 씨는 이곳에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데요. 내가 원하는 항공사 현직자분들을 모셔와가지고 2번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직 1학년이지만 조기 취준생이 되기로 결심한 건 연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요즘은 취업의 문도 조금 좁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빨리 준비하면 조금 더 제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4학년인 상모 씨는 이곳에서 자소서 점검 등 구체적인 취업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채용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 실무를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을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키우고 기르어야 될지 선택하는 게 좀 제일 막막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곳처럼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수요에 발맞춘 학년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재학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요즘 예측할 수 없었던 팬데믹과 그리고 빠른 ICT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구직을 단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의 변화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춘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학생들의 훈련이라든지 일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으로 고용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청년들이 조기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저학년, 고학년에 맞춘 이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좀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학년, 고학년에 맞춰서 좀 길을 찾는 방법과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짜서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100% 활용만 한다면 확실히 취업시장에 나갔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학년 때는 사실 취업을 생각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빨리 꿈을 찾고 진로를 찾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청년 고용 정책의 또 다른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입니다. 그 책은 독립출판 자기 일기에다가 약간 막 요즘 젊은 친구들 막 일기에다 그림도 그리고 막 메모하듯이 막 하고 그런 걸 그대로 이제 내 스타일. 소규모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는 서지혜 씨. 보통 편집자 하면 원고를 교정하는 사람으로 알지만 출판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한 디렉터 격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책이 분홍색 표지도 있어. 그리고 아예 표지를 2개로 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표지만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내가지고 분홍, 검 표지. 왠지 인기 많을 것 같아. 올해 7월부터 근무했으니 이제 4개월 차. 소박하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책이신 건가요? 네,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참여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낸 첫 책입니다. 처음 이거 하시고 어떠셨나요? 책이 출판되셨을 때? 그 전에 했던 일은 제가 만든 결과물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컸는데 책을 만드는 일은 결과물을 제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뿌듯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셨나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직전 직장을 퇴사할 당시만 해도 기약 없는 백수 생활을 해야 했다는데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지혜 씨는 그렇게 니트족이 됐었습니다. 이런 니트족 상태로 지낸 기간이 총 얼마나 되시나요?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그동안 오래 일했으니까 잠깐 놀아도 되겠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졌었습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진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던 그때 우연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접하게 됩니다. 구직 정보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사이트를 돌아보다가 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프로그램 홍보물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잠깐 도전을 멈춘 청년들을 도와준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런 문구가 저한테 되게 와닿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반복된 취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던 지혜 씨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심리 상담입니다. 또 상담사 선생님께서도 무조건 빨리 취업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잘 들여다보면 왜 안 하고 싶고 그런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좋겠다. 그리고 31살이 늦은 나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 역량 강화, 자기소개서 컨설팅 같은 지원을 받고 다시 구직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지혜 씨의 이런 경험은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을 좋아할까? 머릿속으로만 오래오래 고민하면서 침대에 누워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럴수록 조급해지고 위축되기만 할 뿐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막막했는데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도전을 해보기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만의 도전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취업 기간이 길어지며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해 내년엔 관련 지원이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지원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기존 20만 원이던 수당도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사회 참여 의지가 낮은 청년들이 대상이란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이 프로그램이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망설일 때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동기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청년 고용 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민간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수요자인 청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간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이러한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을 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실험난 속에서 수많은 사건에서 확인했듯 우리 사회엔 여전히 능력보다는 개인의 배경이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채용이 만연해 있습니다. 3년 전 부푼 꿈을 안고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한 A씨. 도움을 구할 곳은 학원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추천해 주실 수 있냐? 너는 아직 술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카메라 테스트 연습한다 치고서 가라. 절반 이상의 국민이 채용 과정을 믿지 못한다고 할 만큼 불신이 뿌리 깊은데 당사자인 청년들이 실제 채용 시 부당함을 느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그 연봉이 4천이라고 해서 들어간 회사가 있는데 이제 실제 뭐 정규 업무 시간에 이제 다른 급여가 아닌 그 야근 수당을 포함해서 이제 4천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정규 시간에 월급이 4천인 줄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추가 수당 제외하고. 네네. 다 해서 4천이었다고요? 네, 그 야근 수당까지 합쳐서 이제 4천을 받더라고요. 친구들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그냥 채용 공고에서는 딱히 언급된 사항이 없어서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갔을 때는 면접관 분들이 좀 힘쓰고 이런 일 때문에 여자 지원자는 뽑지 않는다, 남자 지원자 뽑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던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본인이 구직에 나섰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 그런 일을 직접 이렇게 겪는다면 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조금 다 허무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그러세요? 그냥 노력은 했는데 그냥 별 다른 이유 없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허무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채용 단계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추입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좌절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첫 시작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공정채용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채용 강구에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기재해달라. 그다음에 부정한 채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좀 많이 있었고요. 공정채용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 그다음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구직자를 좀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공정한 채용을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을 좀 확대해달라. 이런 취지의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정 채용을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해 오셨는데 좀 더 이제 더 많이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컨설팅을 깊게 못 해드렸는데 이제 새로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좀 저희가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면접관들에 대한 교육들도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면접 과정에서 그래서 면접관들에 대한 교육도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개정되는 공정채용법에 담기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공정채용법엔 부정채용 관련 제재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 채용의 양 당사자인 기업과 또는 청년구직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고요. 또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나 또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는 청년들이 살아가길 원하는 삶의 핵심 기반입니다. 기성세대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 세대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훈풍이 불어오던 올해 채용시장이 내년에는 꺾일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부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PD리포트 20원 여기까지입니다.